보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상담실 성형외과 전문의 이준욱입니다. 오늘은 우리 오준욱님께서 가끔 이러한 문제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슴 성형 시술에 있어서 절대 추천하지 않는 가슴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술을 받은 이후에 가슴 재수술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모델이신 X님은 수년 전에 친구 따라 병원에 갔다가 가슴에 어메이징 겔 필러 시술을 받으셨어요. 양쪽에 260cc씩 넣으셨고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가슴에 열감이 있고 가슴이 딱딱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불안함 때문에 저에게 내원하였습니다. 물론 필러만 제거할 수는 있지만 필러만 제거를 했을 때에는 가슴의 모양과 볼륨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볼륨을 원하지도 않으셨고요. 키는 159cm, 몸무게는 47kg, BMI는 18.6이었습니다. 탑바스트, 언더바스트, 웨이스트 힙 둘레는 85, 73, 71, 89cm로 체형은 정말 좋았습니다. 쇄골에서부터 유두까지 거리는 양쪽 모두 21.5cm였고 가슴방의 너비는 12cm였습니다. 그런데 윗선의 비대칭이 좀 심하게 있었어요. 오른쪽의 윗선이 왼쪽보다 1.5cm 낮았습니다. 브라 사이즈는 75 풀 B컵 정도 되시는데 가슴의 모양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초음파를 보니 유선 조직 아래에 뿌연 어메이징 겔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필러가 있어서 저는 필러를 다 제거하기를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현재 염증 상태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한 번에 재수술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불안한 마음에 X님은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를 보셨고, 특히 초음파를 보셨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필러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메이징 겔은 가슴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염증이 있든 없든 제거하는 것이 더 낫고요. 염증이 없다면 수술 후에 부작용이 생길 확률 자체도 낮기 때문에 재수술하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X님의 경우는 윗선 절개를 통해서 유선 조직 아래에 있는 어메이징 겔, 아쿠아마이드 겔을 모두 다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 모티바 보형물 미니 275cc 양쪽 모두 같은 보형물을 사용하였고, 이중평면, 대흉근 아래쪽에 새로운 평면을 만들어서 보형물을 이식하였습니다. 기존에 어메이징 겔이 있던 그 공간에 보형물을 넣는다면 당연히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존에 있던 필러와 다른 공간에, 특히나 근육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겔이 들어있던 그 공간에는 피주머니를 넣고 그 나오는 양을 보고 추후에 제거하였습니다. 수술 후 경과를 볼 때 X님은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러나 6개월, 1년, 2년 계속 경과를 보아온 저로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그 사실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음파를 통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보형물이 있는 공간에 혹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런 필러들이 남아있는지, 혹시나 다른 피막이 두꺼워졌는지, 이물이 또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관찰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이 현재도 잘 지내고 계시고요. 사용된 보형물은 수술 때 제거한 필러의 양과 동일한 볼륨의 보형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일상생활을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많이 시술된 어메이징 겔, 간편하고 원하는 볼륨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반영구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은 감염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감염과 반복된 염증으로 인해 유선 조직에도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미 시술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성형외과 전문의를 만나셔서 초음파를 통해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상담을 거친 이후에는 안전하게 가슴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가슴 편한 하루 되세요.